이 테슬라 때문에 다들 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겉으로는 뭐 우리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스탠스를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출입하시고 나서는 좀 이런 현대차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뭐 전기차 해외 지금 외제차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 좀 보이고 있나요? 어, 제가 전기차를 엄청 열심히 한번 취재해봐야겠다라는 동기를 준 행사가 바로 2016년도 라스베이거스 CES였어요. 그때 어, 당시 지금 국내에 많이 보이고 있는 볼트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었죠, 양산형으로. 음, 음, 그때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장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이자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장거리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음,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갈 때 과연 우리나라는 볼트 EV 전기차를 상대할 수 있는 모델을 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몇 개월 뒤에 제주도에서 음, 한 번 충전으로 191km까지만 갈 수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현대차가 발표를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재활용한 전기차였습니다. 볼트 EV는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나름 획기적인 전기차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현대 기아차는 한국 GM, 테슬라 아니면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달리 전기차 플랫폼화된 구조에서 2년간 거의 늦춰졌다. 2년이 거의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차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너무 느리다. 그럴수록 빨리 뭔가 좀 획기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음. 그래도 좀 있으면은 현대기아차가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기반에서 어떤 전기차를 만들지가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면 중국도 또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상장된 중국 니오라는 회사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혹시 뭐 직접 그런 중국차 전기차도 직접 보셨죠? 강남에 가서 보셨나요? 그걸 볼 기회가 거의 아, 없었는데요. 네네. 제가 그 전에 뭐 여의치 않게 해외 모터쇼는 많이 못 음, 갔지만, 음, 어,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음, 중국 전기차는 그래도 나름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최근에 패러데이 퓨처나 아니면 바이톤 같은 중국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업체들 몰락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전기차들이 제대로 된 실제품을 내놓고 실적을 거뒀다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업체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테슬라를 꺾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물론 네, 내수 네, 시장은 뭐 굉장히 잘 하겠죠. 네, 국민들한테. 하지만 이게 해외까지도 뭐 먹힐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신에 기사가 언제 나오는지 좀 보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14번째 나오면서 유럽 자동차 뭐 전기차 관련한 경제지라고 해야 되나 전문지 같은 데서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유럽의 뭐 어토모티브 뉴스 유럽 해가지고 현대 코나 EV가 보도가 됐었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중앙데일리란 영자문이 일면의 코나를 오늘 기사를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 언론사가 영문으로 나가게 되면 외부에서도 이걸 좀 받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조금 이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외에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현대차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서로 어쨌든 배터리 문제라고 결론을 거의 짓는 분위기 같은데 그럼 네. 현대차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 배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오롯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네. 배터리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화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좀 거기서부터 의아했던 게 그렇다면은 절연 냉각수 문제는 없는가? 음. 그리고 배터리 모듈의 문제는 없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은데 음. 현대기아차는 별도의 Q&A 관련된 사항을 통해서 이런 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 BMS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대차는 자기들의 입장을 좀 더 중시하기 위해서 이런 리콜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 소비자는 이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지금 소비자들의 분쟁이나 소송이 뭐 시작이 되고 있나요? 리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리콜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15,000여 대 정도 리콜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체 한 70%는 재빨리 리콜을 진행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17,000 몇 대 중에 그 중에 한 170여 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배터리 문제가 발견이 돼서 현대기아차가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까지 추정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음. 만약에 BMS 업데이트 아니면은 배터리를 교체했는데도 이런 화재 사고가 나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LG 배터리의 문제가 확실시되면 LG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도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일부 네. 전기차 볼트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LG 배터리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전면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책임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발표를 낼 수 있겠지만 좀 더 솔직히 다가가고자 한다면은 배터리 업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현 실험에 나서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영상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 만약에 LG화학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LG화학은 이를 방지할 만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향후에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 내놓든 파우치형 배터리를 내놓든 아니면 좀 더 진화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놓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 정부 입장에서는 감추고만 하지 말고 국토부 음. 같은 경우 너무 현대차 입장만 들지 말고 음. 공평하게 그리고 국가수와 그리고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협업을 거쳐서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 언론사와 그 현대차의 유착 관계도 뭐 좀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지만 우리나라도 정부도 우리나라 기업을 감싸주는 게 좀 있다는 거죠. LG화학이나 현대차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경제 큰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취시하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매를 정말 맞으면 그냥 일찍 맞고 그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쉬쉬하는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빨리 예,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계 문제나 모든 거에 있어서 다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치고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이거를 네, 외부에서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와 기관들도 적극 이거에 대해서 네, 투명하게 나서서 이거를 적극 음, 이제 알리고 소비자를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기 뱅님께서 테슬라는 간혹 네. 사고 후에 배터리 화재 기사들을 봤었는데 혹시 다른 전기차 화재 사례도 꽤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대차 코나 말고도 혹시 다른 화재가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종합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코너만 보고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국회나 아니면 저희 언론 쪽이나 여러 가지 소스를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화재 사고가 난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우리가 제대로 찾으려면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다면은 감춰지겠지만 공개를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외신은 좀 봐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합니다, 언론사에게. 그래서 굳이 네, 테슬라한테 막 좋게 스탠스를 가지고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네.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거품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공격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크게 보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LG화학은 서로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리콜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음, LG화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토부의 리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음, 국토부가 마치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음. 전체적인 내용은 현대차가 전달해준 내용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한 아, 거예요. 왜 그렇다 그렇게 보니 현대차의 모든 네. 입장을 수용하죠? 국책기관이?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가? 기사를 통해서 현대차 말만 들었던 국토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음, LG화학은 국토부한테 이에 대해서 뭐 항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국토부가 줘야 되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현대차 말만 들었던 얘기죠. 음, 그렇다 보니 우리들의 입장이 안 실린 그런 결과 발표다. 재현 실험했는데 화질이 전혀 나지 않았다. 라는 음. 그런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문제네요. 만약에 진짜 네. 정부가 현대차 입장을 컨트롤 C, V를 했다면 굳이 이 정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예,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게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디테일한 게 너무 떨어져요. 예, 보도자료도 보고 하면 그냥 뭐 항상 사무관이나 주무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 자료 외에는 몰라요, 아무도. 네, 그래서 맞아요. 항상 네, 그 맞아요. 답답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저희 독자들 중에서도 포드와 BMW 리콜 대상도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가냐라고 여쭤보셨네요. 혹시 이거 아세요? 포드나 보도에 나온 거 보면은 삼성 SDI 배터리가 좀 들어간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BMW 납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네, 삼성 SDI는 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일부 배터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렇다 보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화재 오류가 나타나다 보니까 리콜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다른 관점을 봐야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내연기관과 연계되는 그런 관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배터리의 문제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시 김신우 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 여쭤보시는 게, 여기 팀장님께서 신성 ENG라는, 네, 거기 팀장, 네. IR 팀장님인데요. LG 배터리사가 수용을 안 하는데, 리콜을 한다는 거는 현대차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문제라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콜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10,000개 넘게 됐는데 그냥 배터리만 갈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인데 LG화학 그 배터리가 다시 들어간 새 차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 차를 주는 게 예, 아니고요. 예. 그 배터리 자체 팩을 아예 뜯어버려서 만약에 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LG 상품으로 교환을 해주신 예, 말씀이라는 뭐 그럴 거네요. 수 있겠죠. 아니면 네.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물량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음, 수급 문제 발생 때문에 임시로 넣었던 거고요. 음, 이미 현대차와 LG는 장기간 LG화 배터리가 국내 판매 모델로 들어가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수급 물량 상태가 많이 양호해져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갖게 된 소수의 이용자들,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게 아주 큰 어떤 스펙이나 어떤 뭐 퍼포먼스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차는. 뒤늦게 네. 조재한 기자님의 기사로 시인을 했고, 네. 그, 이거 이제 계속 취재하실 거죠? 전기차 EV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 하시는 거죠? 예, 뭐 취재할 게 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네. 국과수에서도 제대로 된 좀 음. 발표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지만 좀 계속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우리 조재한 기자님이 시간 내주시면 팔로우업을 하고 네,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보조금이 언제 네. 끝날까? 그리고 자동차 이제 뭐 감면 혜택 같은 음, 거, 전기차 혜택 같은 것도 언제까지 연장을 해줄지 지금 아직 모르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취재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일부 매체에서 미리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도 음,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도 많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을 음, 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쪽 현대차입니다. 왜 음. 그런지 아세요? 왜요? 내년에 네. 제네시스 전기차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제네시스가 JW 아니면 G80의 전기차 모듈을 내놓기 음,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동을 걸게 되면은 음. 제네시스 전기차 못 팔게 돼요. 그럼 그렇네요. 현대차로서는 손해가 매우 크죠. 고민이 그렇죠. 매우 많겠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왜냐면 사실 테슬라 그러면 테슬라랑 이제 붙는 거죠. S 모델이랑 네, 그렇죠. 그래도 S 네, 모델이 지금 좀 할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기차 사려고 해도 살짝 이렇게 멈추는 그런 심리가 있을 네, 거잖아요. 제 주변에도 네, 제가 전기차 전도사라고 불리긴 해요. 저 전기차에 너무 만족을 해서. 근데 네, 이 화재 사건을 보고 아 이제 커나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무서워서 네, 전기차는 아직 좀 고려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만약 네, 보조금까지 지금 멈추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게 연장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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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러분 오늘 네,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2분 남았는데 저희 조재환 기자님께서 네이버나 다음에 조재환 기자라고 치면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게 그 채널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응원 버튼도 눌러 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자동차를 정말 사랑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썼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기사로도 녹여 보이고 주말인데도 그 현장을 갔다는 거에 저는 되게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감사합니다. 네. 후배였다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후배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네.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재한 기자님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에 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떨어진다고. 저도 항상 듣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 얘기하면 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 오면 이렇게 많이 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해주세요. 네. 하여튼 구독도 해주시고 페이스북 팔로우도 해주시면서 네,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뉴스포터에서 가끔 이렇게 이슈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장 기자님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네. 스크립처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네. 계세요.